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저는 기술영업팀 팀장을 맡고 있는 민준기 팀장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생각보다 좀 많이 와주셨는데 아시는 얼굴들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는데 앞서 저희 유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지금 이번에는 이제 저희 하이6 이제 새로 나올 제어기 하이6에 대한 정보를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하고요. 이게 아직 정식 출시가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어렵게 이제 걸음을 해주셨는데 좀 다양한 정보들을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 출시가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좀 필수적인 정보들만 해가지고 아마 이 자료들은 미리 받아보셨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면 뭐 말씀해 주시면 이제 또 다시 한번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하이6 제어기는 뭐 이미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까지 저희가 나오던 하이5A 제어기하고는 완전히 틀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성 자체가 이제 하이5A까지는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보드와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어서 저희가 캔 통신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공을 해드렸던 거고 하이6부터는 저희가 이제 상용품들을 이제 대거 채택을 해가지고 이제 내부 이제 보드 간의 연결도 캔이 아니라 이더캣을 활용한 방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 이제 교시라든가 이런 활용적인 부분에서도 비슷한 부분도 있는 듯 하면서도 좀 많이 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하이5A를 좀 많이 사용을 하셨던 분들은 하이6에 적응하시는데 조금 허들이 좀 있을 수는 있고요. 근데 이제 하이6를 처음 하이5에 대한 경험이 없고 하이6를 접하시는 분들은 크게 뭐 어려움 없이 이제 좀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도 좀 그렇게 저희도 학습을 하면서 좀 사용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제어기 특징에 대해서 이제 좀 종합적으로 이제 나타내져 있는 부분이고요. 이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제 각각의 챕터에 대해서 이제 좀 상세하게 이제 설명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이6에 대한 이제 큰 특징 6가지를 이제 말씀드린다고 하면 첫 번째는 이제 확장성이 되고 두 번째는 소형화, 세 번째는 강건화, 그리고 네 번째는 고성능, 다섯 번째는 대용량, 여섯 번째는 편의성, 총 6가지의 이제 특장점들이 소개가 될 예정이고요. 확장성 부분에서는 이제 다양한 사용자형 I/O 지원을 한다는 부분과 이제 다양한 필드버스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더넷 기존에는 UDP만 지원이 됐었는데 이제 TCP/IP도 이제 지원이 된다. 그리고 오픈 API와 로스로 이제 원격 조작 모니터링에 대해서 이제 유저 측에서 이제 자유롭게 이제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과 예전에는 이제 무슨 현장에서 요청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능을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로봇 모델을 이제 하나 추가한다 하더라도 버전업을 다 새로 했었어야 됩니다. 기존에 이제 뭐 처음 설치하는 그런 현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버전업에 대해서는 이제 별다른 이제 거부감 없을 수 있지만 이게 기존에 사용하던 곳에다가 이제 버전업을 한다는 거는 좀 솔직히 이제 좀 부담감은 있는 부분이거든요. 굳이 이런 작은 거 하나 추가하기 위해서 버전업을 해야 되냐 이런 문제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하이6에서는 이제 업데이트 없이 그냥 단순히 이제 기능 확장이나 로봇 모델 추가도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소형화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가 하이6N과 하이6T 제어기 두 가지 타입을 지금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 제어기는 이제 기존의 하이5A의 S 제어기를 대체를 하게 될 거고 하이6의 T 제어기는 기존의 하이5A의 T10 제어기를 이제 대체를 하게 됩니다. 하이6 N 제어기는 하이5AS의 한 절반 정도의 최적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이제 작아졌다고 보시면 되고 하이6 T 제어기는 기존의 하이5A T 제어기의 한 27% 정도, 한 4분의 1 정도로 줄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건화 부분에서는 이제 입력 전원 변동에 따른 이제 내성을 좀 더 강화를 했고 이제 제어기의 이제 전력 손실을 전장품들 교환을 통해서 제어기의 전력 손실을 이제 저감을 했고 그다음 상용 실시간 OS, 상용 I/O 하드웨어, 상용 이더캣 버스를 이제 적용해서 이전보다 좀 신뢰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성능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제어 알고리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로봇의 그 오차를 이제 보상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알고리즘들을 이제 채택을 함으로 해서 로봇이 움직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위치 정확도가 이제 개선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더캣이라고 하는 그런 통신과 이제 PCI 슬롯이라는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서 이제 I/O 스캔 타임도 이제 기존 대비해서 대폭 이제 단축을 시켰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애플릿이라고 해가지고 TP에다가 별도의 이제 그 애드온 소프트웨어 같은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애플릿이라고 하는 거를 설치를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뭐 HMI 기능을 활용하든가 아니면 뭐 LCD 쪽에는 이제 또 다른 뭐 이지 티칭이라고 하는 그런 애플릿을 활용하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실행이 가능했었는데 이런 애플릿들이 이제 뭐 한 두세 가지가 설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행을 시킬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이제 실행이 안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이제 뭐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다수의 애플릿을 이제 동시에 실행을 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용량 부분에서는 항상 이제 저희가 이제 로봇을 넣으면서 이제 문제가 나왔던 부분인데 하이5A까지는 이제 저장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제 뭐 용접이라든가 이런 특정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잡 프로그램이 이제 많은 잡 프로그램이 이제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저희 내부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이제 외부 저장 장치에서 이제 불러오고 쓰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좀 사용을 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불러오고 쓰고 하면서 이제 지연되는 시간, 그 다음에 이런 외부 저장 장치를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PC 기반으로 가면서 이제 대용량의 이제 저장 장치를 이제 마련해 놔서 이제 대용량 교시라든가 변수, 레더 프로그램 저장이 가능하고, 예. 그 다음에 I/O를 포함해서 이제 로깅 기능들이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 에러 이력이라든가 뭐 경고 이력, 그 다음에 로봇 조작 이력 이런 것들 다 별개로 파일들은 다 별개로 존재를 했었고 이것들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다 별개로 열어서 저희가 타임 테이블을 맞춰서 이제 봐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었는데 하이6에서는 이제 그런 파일들이 별도로 생성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저희가 이제 HR 워크벤치라고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의 파일을 이제 타임 테이블을 맞춰가면서 볼 필요는 없고 한 번에 이제 손쉽게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편의성 부분에서는 더욱 유연하고 제약 없는 로봇 언어 문법을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하는데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베이직 기반의 로봇 문법을 사용을 했었고요. 예, 그 베이직 기반의 로봇 문법이지만 베이직하고 동일하진 않아서 저희가 HR 베이직이라고 해서 이제 별도의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하이6에서는 이제 파이썬 기반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예, 파이썬 기반이긴 하지만 동일하게 파이썬에서 들고 올 수 있는 좋은 점들은 들고 왔지만 여기에서 이제 로봇을 사용함에 있어서 좀 개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게 뭐 좀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소지들은 저희가 또 임의로 좀 변경을 해서 좀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 어쨌든 저희 이번 하이6의 로봇 언어 문법은 파이썬 기반이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백업과 이제 교시 지원을 위해서 이제 HR 워크벤치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기존의 이제 HR 뷰 소프트웨어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R 뷰는 이제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가 주 목적이었고 이제 HR 워크벤치에서는 그런 것 플러스 이제 잡 프로그램의 편집, 그 다음에 이 I/O 모니터링 기능, 이력 모니터링 기능들이 다 포함돼서 확장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저희 제어기 사양에 대해서 요약된 부분들이 나오게 되고요. 네, 첫 번째 페이지, 이번 페이지에서는 이제 하드웨어 공통 사양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여기 비교를 위해서 이제 하이5A에 S와 T 제어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편에 하이6의 N과 T 제어기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메인보드 부분을 이제 먼저 보신다고 하면 기존의 하이5A에서는 메인보드는 이제 BD511 보드라고 저희가 불러왔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사용했던 보드였고요. 하이6부터는 저희가 하이6컴이라고 하는 그 미니 PC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드밴텍에서 제공하는 미니 PC를 저희가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CPU 성능 자체도 기존에는 1GHz에서 2.7GHz로 이제 2배 이상 향상이 되면서 이제 로봇의 이제 동작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 성능들이 향상이 되었다. 그리고 메모리 부분에서도 기존에 이제 320MB 정도 되는 게 지금 4GB 램이 이제 들어가서 더 빠른 연산이 또 가능하게 됐고, 저장 용량은 여기 좀 잘못되어 있긴 한데 기존에는 4메가 정도 됐었습니다. 4메가 정도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SSD를 채택하면서 이제 16GB 정도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더욱 많은 정보들을 이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램 포트도 이제 기존에는 100Mbps 이제 3개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유저로 쓸 수 있는 건 이제 하나가 이제 제공이 됐었고요. 하이6에서는 1GBps까지 이제 지원이 되고 총 포트는 5개고 그 중에서 유저용은 3개가 됩니다. 기존에 1개에서 2개가 더 늘어나서 이제 하이6에는 3개를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드밴텍에서 나오는 그런 미니 PC를 저희가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PCI 슬롯이 이제 3개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랜 카드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PCI용 그 랜 카드, PCI 랜 카드를 이제 사셔가지고 그 컴퓨터 안에 이제 꼽으셔, 우리 일반 PC 쓰듯이 컴퓨터에 꼽으셔갖고 확장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 USB 포트는 이제 기존에 없었는데 이제 저희 2.0, USB 2.0 두 개가 제공이 되고, 시리얼 포트도 저희가 이제 기존처럼 이제 호환이 되도록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디오 포트는 이제 디스플레이 포트가 1개가 있는데 이거는 실제 현장에서 쓰실 일은 없을 거고 저희 그건 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거라고 참고용으로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백플레인 보드 부분인데요. 하이5A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메인 PCB 렉이 있고 그 안에 이제 SMPS 모듈하고 HDI 191이라고 하는 SPS 모듈, 그 다음에 BD511이라고 하는 메인 보드, 그 다음에 BD544 DSP 보드, 이게 기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 512 보드와 544 보드가 이제 통신을 하기 위해서 버스 통신을 하게 되는데, 이 통신을 위해서 이제 뒤에 백플레인 보드라고 하는 회색 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PCB 렉 안에. 이걸 통해서 이제 병렬 패러럴 버스라고 하는 이제 버스 시스템으로 이제 통신을 하게 되고, 슬롯이 총 3개가 저희 제공을 했었고요. 여기에 빈 공간에 이제 뭐 9축 이상이 되면 이제 544D라고 하는 서버 보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용 통신을 사용한다고 하시면 BD525라고 하는 그런 통신 보드를 넣어서 사용을 하셨을 겁니다. 이제 하이6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니 컴퓨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컴퓨터 안에 우리 일반 PC처럼 그냥 그 PCI 슬롯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PCI 슬롯을 활용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고, 이 하이5A에 있던 서버보드는 이제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형태가 되고요. 이 PCI 슬롯은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던 뭐 램 포트를 증설을 하든가 아니면 주 목적은 이제 산업용 필드버스용 통신 보드가 들어간, 통신용 보드가 아니라 통신용 PCI 카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저희가 이제 하이5A에서도 저희가 이제 BD525라고 하는 저희 자체 통신 보드를 제공을 했지만 그 보드에 들어가는 그 통신용 칩은 이제 네덱스라고 하는 그 힐셔사 칩을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이 하이6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힐셔사 이제 PCI 카드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티칭 펜더트는 이제 기존의 TP530이라고 하는 TP를 사용했었고, 하이6에서는 TP630이라고 하는 TP가 제공됩니다. 하이6 초창기에는 TP600이라고 하는 별도의 TP가 있었는데 이게 사용성에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TP630으로 지금 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TP630은 TP530과 동일합니다. 생김새 다 동일합니다. 키 배치 다 동일합니다. 단지 이제 하이6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서 일부 명령, 메뉴 트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TP를 사용하는 거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쉽게 적응을 하실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내부적으로 보면 기존에는 윈C 베이스인데 지금 이제 OS는 이제 리눅스 베이스로 바뀌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네, 나머지는 다 외관상으로 다 동일하고 안에 메뉴 트리라든가 이제 이 모델이 체인지가 되면서 이제 로봇 티칭을 위한 그런 문법이 바뀌었다. 네, 그 정도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제어함 부분인데요. 네. 기존에는 이제 저희가 가장 최신 모델은 이제 하이5A의 S 제어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5A의 S00이 이제 저희 표준 모델이었습니다. 이게 중형 로봇 기존에서 이제 S00이 적용이 됐고 220 언저리에 있는 로봇들이 사용이 됐고 이제 소형 로봇 같은 경우는 S30이라고 하는 이제 모델을 사용했고 대형 로봇은 S80이라고 하는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이 네이밍은 동일합니다. 단지 이제 모델 명칭이 이제 하이6N 제어기다. 그렇게만 이제 바뀌었다라고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중형은 00, 소형은 30, 대형은 80. 이 부분은 이제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크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 S 제어기 대비 한 50% 정도 소형화가 됐고 여기에서 이제 바퀴는 제외가 됐고 S 제어기에서는 이제 캐스터라고 하죠. 이 바퀴가 이제 기본으로 이제 달려 있었는데 하이6N 제어기부터는 이제 옵션으로 돼서 이제 기본 제공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문을 하실 때 필요하시면 별도로 이제 좀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제 제공이 가능합니다. 중량은 이제 당연히 이제 크기가 줄어들다 보니 이제 무게도 이제 경량화가 되었고요. 예, 기존의 중형 사이즈 기준에서 보면 141에서 95kg로 이제 줄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장 가능한 축은 이제 기존하고 동일하게 이제 최대 8축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이5A의 S 제어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9축 이상을 사용한다고 하면 제어함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예, 기존 대비해서 이제 더 키도 커지고 이제 좀 더 뚱뚱해지고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었는데 하이6N 제어기부터는 제어함을 그냥 2개를 씁니다. 예, 함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함 2개를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9축 이상부터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예, 표준 전압은 동일하게 삼상의 220V, 변압기는 트랜스포머죠. 예, 트랜스포머는 이제 안에 내장을 동일하게 되도록 되어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스터는 기존에는 이제 기본이었으나 이제 N 제어기 하이6부터는 옵션 사용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예, 서버보드 그 다음에 이제 서버보드인데요. 기존에는 명칭이 544 보드였고 이게 백플레인 보드에 이제 메인보드와 같이 이제 체결이 됐었고요. 이제 하이6에서는 BD640 보드라고 이제 저희가 명명이 되었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미니 PC를 채택함으로 해서 이 서버보드는 PC 안이 아니라 PC 바깥에 제어함 내부에 이제 따로 설치가 되고요. 얘는 앞전에는 이제 플랫 케이블이라고 하는 거와 이제 버스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이제 메인보드와 다 연결이 됐었는데 지금 메인보드하고는 이제 저희 이더캣으로 통신이 이제 연결이 되도록 돼서 더 신뢰성이 있어졌고 드라이브 모듈 연결도 그 기존의 플랫 케이블 대신 이제 보드 투 보드로 이제 바로 직결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부가축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544 보드에 저희가 이제 7축, 8축까지는 그 베이비 보드라고 해서 542B라고 하는 거를 이제 위에 붙여가지고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 542B 보드라는 게 없이 640 보드에서 8축까지 다 지원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라이버 모듈 흔히 저희가 서브 앰프라고 부르는 부분은 형태는 다를지언정 이제 그 전류 사양이나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모델이 체인지가 됨으로 해서 이제 그 명칭도 변경이 되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중형 6축 기본 같은 경우는 SD
3X3I라고 이제 불렀었는데 이제 하이6에서는 H6D6X 그다음에 3X3I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명칭이 바뀌었다. 근데 어쨌든 X가 가리키는 게 이제 뭐 100A하고 Y가 가리키는 게 75A하고 이런 것들은 변경이 된 게 없습니다. 예, 앞에 이제 명칭만 바뀌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예, 소형 유축도 동일합니다. 그냥 명칭만 변경되고 이 뒤에 가리키는 알파벳에 따른 전류 용량이라든가 홀 센서 사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존하고 동일하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부하축 드라이버 모듈 단축 같은 경우도 기존의 SD가 이제 S6D1X라고 이제 명칭만 바뀌고 예, 동일하게 뭐 100A든 50A든 75A든 알파벳 명칭은 다 동일하다. 예.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BD530, 531이라고 해서 안전 모듈, 뭐 시퀀스 보드라고도 부르는데 예. 이 보드들이 기존에는 이제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모든 보드들이 이제 CAN 통신 방식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예, 하이6에서는 이제 이렇게 기반으로 다 통신이 연결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좀 더 고성능의 고속도에 이제 신뢰성이 있는 그런 동작을 저희가 제공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뭐 이제 저희 국내 KCS 규정, C, 그다음 NITL 인증을 다 획득을 했다라는 의미이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전자 소형용 제어기입니다. 기존의 그 전자 소형용 제어기는 이제 뭐 저희 HH7, 4 뭐 이런 제어기들을 가동시키기 위한 제어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존에는 이제 하이5A의 이제 T10 제어기가 저희가 제공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 이제 하이6부터는 T15 제어기로 이제 명칭이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크기 그 부분은 이제 기존의 이제 27% 정도의 최적을 차지하도록 이제 대폭 소형화가 돼서 기존 대비 한 4분의 1 정도의 크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중량도 기존 24kg에서 한 10kg 정도로 절반 정도로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축은 이제 똑같이 이제 8축까지 제공을 해 드리고, 전압일량은 이제 단상 220, 삼상 220인데 하이6에서는 단상 220으로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다음 서브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이제 얘기했듯이 이제 544 보드를 이제 동일하게 이제 공용으로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T 제어기 전용으로 641T라고 하는 이제 그 서브보드를 별도로 제작을 하였고요. 예. 축수는 동일하게 이제 8축 가지고 이더캣으로 이제 연결이 되고, 이제 뭐 드라이버하고도 이제 카드 엣지 커넥터 방식으로 연결이 되고, 이제 드라이버도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다라고만 간단하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드라이버 모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명칭만 이제 변경이 된 거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능들은 다 동일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뭐 KCS 규격이라든가 뭐 C, NITL 다 획득이 이미 끝났다라고 이제 참고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페이지부터는 이제 소프트웨어 사양에 대해서 좀 설명이 나열이 되어 있고요. 네. 예, 첫 번째 이제 항목은 이제 저장 용량 부분입니다. 예. 교시점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이5A에서는 이제 4MB의 SRAM을 이제 사용을 했었고요. 4MB라고 하면 이제 요새 뭐 테라 단위로 사용하는데 상당히 이제 작은 저장 용량이 되죠. 그렇다 보니까 뭐 일반적으로 이제 뭐 차체 공장이라든가 일반적으로 뭐 핸들링 이런 거 쓰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다양한 제품에 대한 이제 뭐 용접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양한 부가축을 엄청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구동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솔직히 이 용량이 이제 모자란 경우들이 이제 종종 발생을 했었고요.
그럴 때는 이제 TP 외부에 이제 그 보조 기억 장치 USB라든가 이런 것들을 달아가지고 제가 로드F, 세이브F라고 하는 그런 저희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불러오고 다시 덮어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불러오고 덮어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 당연히 이제 시간은 오래 걸리고 당연히 시스템도 복잡해지고 고장 날 수 있는 요소가 하나 더 늘어나기 때문에 시스템 복잡해지고 불편함이 있었던 그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16GB SSD를 채택을 함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됐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16GB면 이제 뭐 모자랄 일은 없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기존의 4MB에서는 이제 뭐 18,000점 정도, 그러니까 단순 무부문으로 봤을 때 이제 주석이나 이런 것들 다 제외하고 무부문 그 교수점만 봤을 때는 18,000점을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16GB를 이제 사용을 하면서 1,000만 점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여기 적혀 있는 이제 1GB를 자배할 당에 이제 계산한 값이라는 얘기인 거고, 그 용량이 클 경우에는 정전 자동 백업이 불가하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뒤에도 내용이 나오겠지만 이게 대용량의 이제 하이5A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자동 용량이 얼마 되지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수정을 하든 뭐 어떤 작업을 하든 간에 그게 저장되는 게 항상 실시간으로 이제 저장이 되듯이 이제 보여지고, 실제로도 저기 전원이 뭐 순간적으로 꺼진다 하더라도 그게 소실되거나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PC 기반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다들 이제 뭐 엑셀 작업이나 파워포인트 작업 이제 다들 해보셨겠지만 갑자기 정전되면 저장을 안 해놓으면 날아가거든요. 예, 저희도 이 데이터들을 이제 자동 저장을 하는데 혹시라도 그 자동 저장 주기가 아닌데 얘가 이제 날아가게 돼버리면, 저희가 아니면 자동 저장 중에 날아가게 돼버리면 그런 저장되지 않았던 부분들은 이제 날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로고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저장할 수 있는 로고 용량이 이제 제한적이고, 각각 이제 뭐 에러 파일이면 에러 파일, 그 다음에 뭐 히스토리 파일이면 히스토리 파일,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파일들을 다 따로따로 열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고 이렇게 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I/O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이제 기록도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I/O가 정상적으로 동작했는데 우리 로봇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건지, 아니 진짜 로봇이 I/O를 못 내보내서 문제가 된 건지,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하기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용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로고 용량도 저희가 많이 늘렸고요. 그 다음에 이런 HR 워크벤치라고 하는 소프트를 통해서 이런 걸 각각 다른 파일로 여는 게 아니라 통합해서 다 한 번에 열어볼 수 있도록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I/O 변화도 저희가 이제 기록하도록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 I/O 관련해서는 이제 릴레이 구성이 기존에는 이제 필드버스 통신 보드를 사용하는 그 구성에 따라서 이제 FB1, FB3, FB5, FN, 그 다음에 뭐 XY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외부와 통신하는 그런 어드레스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내장 PLC 내부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K 릴레이, R 릴레이, C 릴레이, T 릴레이 뭐 다양한 릴레이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뭐 쓰시는 분들은 쓰시고 안 쓰시는 분들은 안 쓰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복잡화했는데 이제 하이6에서는 이제 FB1, 3, 5, FN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FB0부터 FB9까지 그냥 통합적으로 일괄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FB1에 120바이트, FB3에 120바이트, FB5에 120바이트, 각각의 이제 저장소마다 960점이 최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맥스치였다고 하면 이제는 FB0부터 9까지 제공하게 되고, 각각의 FB마다 120바이트는 동일하지만 만약에 제가 이제 뭐 마스터를 쓰겠다, 이더넷 IP 마스터를 쓴다고 했을 때 기존에는 FB1밖에 안 됐기 때문에 120바이트 960점밖에 못 썼지만 이제는 이 이더넷 IP 마스터에 FB0부터 3을 할당을 한다고 하면 120바이트를 4개를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넓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기는 지금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이6를 지금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저희 팀도 그렇고 이제 현풍에 있는 엔지니어링 팀에서도 그렇고 이제 사용자 측면에서 계속 저희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좀 불합리하다. 이거는 좀 사용자 측면에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연구소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좀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요. 실제로 어제하고 오늘 또 이제 장시간 계속 회의를 하면서 좀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 결과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좀 하나의 좀 변경된 사항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K나 R 릴레이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이 K와 R 릴레이가 없이 기존에는 저희가 S하고 M 릴레이만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이6에서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썼던 R하고 K 릴레이를 다 M 릴레이로 다 치환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상당히 헷갈립니다. 이게 기존에 이제 내장 PLC에서 R 릴레이 쓰던 거를 M으로 하게 되면 그럼 M의 몇 번부터 몇 번을 R로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K는 몇 번부터 몇 번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은 M 릴레이로 다 써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사용하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은 다시 원복을 하기로 했고요. 예. 그래서 저희 기존대로 R 릴레이, K 릴레이, T 릴레이, C 릴레이 다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예정이고 지금 이 산업용 통신 부분에서도 FB 기존에는 이제 저희가 FN이라고 하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넷 IP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이콘.net으로 이제 마스터를 설정을 하게 되면 얘가 매뉴얼 어드레싱이 안 됩니다. 그 말은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 순서대로 그냥 1번부터 끝번까지 그냥 순차적으로 짜라락 연결이 돼 버리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번부터 10번 사이에 10번하고 11번 사이에 어떤 장비를 추가를 한다고 하면 얘가 그 장비가 추가됨으로 해서 기존에 11번부터 있던 그 번호들이 뒤로 다 일괄적으로 다 밀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장 PLC에서도 그걸 일일이 다 수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 그런 것들은 이제 FN 시그널로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하이6에서는 이제 지금 이 자료를 작성할 당시만 하더라도 FB 시그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고요. 근데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어쨌든 연구소 쪽하고 협의된 거는 이제 FN 시그널과 같은 걸 이제 다시 살려가지고 FB를 FN으로 치환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이제 IO가 뒤로 밀림으로 해서 다 일괄적으로 수정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좀 없애도록 지금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요. 참고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필드버스 부분에서는 기존에는 BD52 여기는 X라고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BD525라고 하는 그런 통신 보드를 이제 사용을 했었고요. 이 보드는 저희가 자체 제작을 했지만 거기 들어가는 통신 칩은 힐쉐사의 컴모듈 칩을 저희가 사용을 했었고 뭐 좀 더 옛날로 간다고 하면 뭐 BD521, BD522 뭐 이런 보드들도 있었고요. 근데 하이6에서는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보드가 아니라 그 힐쉐사에서 만들어진 그 CIFX 카드라고 하는 걸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PCI 방식이고 우리가 제어기 안에 제공된 그 하이6 미니컴이라고 하는 거의 그 케이스를 열어서 그 안에 이제 그 PCI 슬롯에다가 꼽아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장 PLC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스캔 타임이 기존에는 5ms였는데 이제 1ms까지도 제공함으로 해서 이제 뭐 5배 빠른 I/O 응답성을 제공해 드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뭐 일반적으로 보통의 그런 현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뭐 간간히 이제 뭐 이런 동작을 하다 보면 센서 입력이 갑자기 들어올 때 있고 안 들어올 때 있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했을 때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게 스캔 타임에 이제 문제가 있어갖고 어떨 때는 인식이 되고 어떨 때는 인식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로봇 언어 부분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는 베이직 기반의 이제 우리가 HL 베이직이라고 하는 그런 문법 체계를 이제 사용을 했었다. 기존에는 그래서 이제 기정의 변수라고 해가지고
V 변수를 이제 저희가 주로 사용을 했었고요. 뭐 저희가 V%, V 느낌표, V 달러, 뭐 하여튼 이런 이제 뭐 실수, 정수, 문자열 이런 변수들을 저희가 제공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파람이라든가 뭐 이런 뭐 변수 선언을 통해서 13자리 이하의 그런 변수들도 사용을 하실 수는 있었습니다. 뭐 사용하신 분들은 사용하시고 안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용 안 하셨겠지만,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파이썬 기반의 HR 스크립트라고 하는 그런 문법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서 이런 기정의 변수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V%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지고 다 사용자가 선언해서 사용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뭐 13자리 이하의 영수자만 사용 가능하고 이런 것 제한들도 다 없어졌고 원하시는 대로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변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열하고 객체 부분에서는 이제 뭐 기존에는 이제 2차원 이상 배열이 불가했었고 사용자 정의 객체형이 없었는데 하이식스에서는 이제 제한 없이 n차원 배열이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자 정의 객체도 지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엘리어스라고 하는 부분도 하이5A에는 없었는데 하이6에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define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함수를 만들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하이5A에서는 함수 정의라고 하는 걸 하는 게 없었고 이제 잡 단위로만 이제 모듈화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콜을 사용하더라도 이제 그 콜에는 이제 잡 번호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5A에서는. 근데 하이6에서는 잡 내에 이제 함수만 딱 모아서 이제 정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콜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이제 잡 번호도 콜이 가능하지만 이제 함수 명도 콜을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잡 9000번에다가 여러 가지 함수 1, 2, 3, 4, 5번을 저장해 놓고 어떤 잡에서든 콜 뭐 함수 1번, 함수 2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와서 함수만 불러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변수 모니터링 창은 하이파이브에서는 배열이 지원이 안 됐었고 검색도 미지원이었는데 배열하고 객체 내부 계층적 확인 설정도 가능하도록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콜 스택 창도 하이5에서는 미지원을 했는데 이제 하이6에서는 모니터링 창을 저희가 제공을 한다. 콜이 어디까지 이제 스택이 되어 있고 뎁스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확인이 가능하도록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통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큰 변화는 이제 TCP/IP를 지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UDP만 이제 지원이 유저 포트에서 UDP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제약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요새 이제 뭐 UDP를 사용하는 부분들은 이제 거의 없고 모든 장비들이 이제 TCP/IP는 기본으로 제공을 하면서 UDP는 제공을 안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TCP/IP를 꼭 써야 되는 경우에는 IoT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저희 별도 장비를 이제 부착을 해가지고 이제 컨버팅을 해줘서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었고 이 IoT 게이트웨이 자체도 설정함에 있어가지고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되게 좀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럼 비용적인 부분, 사용성의 어려움, 시스템 복잡성 이런 단점들이 있었는데 이 하이6에서는 이제 TCP/IP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유저 포트에 꼽아서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FTP도 이제 뭐 UDP 기반의 TFTP만 지원이 됐었는데 뭐 하이6는 자체적으로 이제 내정이 되었고 HRMS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뭐 저희가 OPC 서버를 활용을 했었는데 이게 저희 내부적으로 없다 보니 외부 OPC 서버라는 걸 별도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저희 제어기 내부에 자체적으로 내장을 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한 올해 말까지 반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EPMS는 뭐 삼성 쪽에 사용되는 건데 뭐 TCP/IP를 안 써도 돼서 뭐 이 게이트웨이가 필요 없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로봇 응용 부분에서는 이제 스폰 용자 같은 경우에 이제 하이5A에서는 이제 한 24점을 찍기 위해서 한 36.19초 정도가 걸렸는데 하이6에서는 한 1.81초가 이제 줄어든 34.38초로 이제 사이클 타임이 줄었다. 그다음에 아크 용접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래프 모니터링 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좀 제공을 해드린다는 의미로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개방성 부분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애플릿이라고 하는 게 하이5A에서는 이제 한 개밖에 실행이 안 되지만 하이6에서는 이제 제한 없이 실행이 가능하고 기존에는 한 개밖에 실행이 안 되다 보니 이 애플릿과 이제 잡 모니터링 화면 이 두 개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 제한 없이 이제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우리 윈도우에서 뭐 Alt 탭 키 누르듯이 뭐 앱 간에도 이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사용상이 이제 편리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플러그인 기능은 기존의 하이5A는 이제 저희 자체적인 폐쇄적인 그런 OS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제3자가 어떤 기능들을 추가하는 게 전혀 불가능했었고 저희를 통해서만 이제 추가가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하이6는 오픈 API 기반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뭐 이런 뭐 플러그인 기능들을 이제 외부에서 개발을 해서 이제 뭐 자유롭게 이제 인식시켜서 본인들이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고요. 원격 제어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저희가 UDP 기반의 폐쇄적이다 보니 이제 HRPC라고 하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그런 DLL을 활용한 그런 방식으로만 저희 제어기에 접근을 해서 이제 뭐 모니터링하든 제어를 하든 그런 것들이 가능했었지만 지금은 오픈 API이기 때문에 이제 뭐 다양한 개발 플랫폼에서 뭐 편하신 방법대로 개발을 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TP 웹뷰 기능 같은 경우는 하이5A에서는 이제 접근 자체가 되지 않았는데 하이6에서는 외부 장비의 웹 인터페이스로 이제 접근이 가능하도록 이제 저희가 8월까지 이제 기능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이 웹뷰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어떤 장비를 설정함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뭐 PC를 연결해서 뭐 19168 뭐 0.5 얼마 이렇게 쳐가지고 그 장비에 접속을 해서 이제 세팅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 TP에서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봇 기종이 이제 추가가 될 때도 이제 뭐 신규 로봇 기종이 추가되든 뭐 간단한 뭔가 하나가 변경이 되더라도 기존 하이5A에서는 무조건 이제 버전업을 해줬어야 되는데 하이6에서는 그럴 필요 없이 이제 뭐 로봇 기종 같은 경우는 이제 FBR 파일이라고 하는 것만 추가로 넣어주게 되면 이제 로봇이 추가가 되고 버전업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프로젝트 관리 부분에서는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는 저희가 HR뷰라고 하는 상당히 간단한 소프트웨어만 이제 제공을 했었는데 HR 워크벤치라고 해서 이제 파일 전송도 되고 잡 편집도 되고 로고 열람, 변수 모니터링 뭐 다양한 환경들이 제공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실제로 지금 뭐 최종 버전은 아니지만 저희 홈페이지에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워크벤치는 궁금하신 분들은 뭐 다운 받으셔가지고 한번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설명서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주로 저희가 이제 로봇이 나갈 때마다 그 매뉴얼 하드 카피본이 같이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이제 뭐 저희가 PDF 파일을 뭐 영업 담당자분이 됐든 누가 됐든 그 전달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 이게 업데이트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변동된 사항이 있어도 새로 다 찍어내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저희가 이제 HR북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하드 카피가 아니라 그냥 웹에서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어디서든 다 접속하실 수 있는 그런 웹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또 이제 테스트 버전을 저희가 계속 이제 업데이트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웹 버전이기 때문에 이제 뭐 변경사항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신속하게 이제 업데이트도 할 수 있고 이제 뭐 필요하시면 뭐 자동 번역, 인터넷 뭐 번역 사이트를 활용하시든 그런 식으로 이제 자동 번역도 이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페이지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1번부터 6번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이 페이지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6가지 특징들을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한 거긴 한데 앞서 제가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 여기 녹아 있는 거라서요. 뒤에 또 다른 일정도 좀 있고 해서 좀 빨리 좀 넘어가고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확장성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가 기존에는 이제 캔 통신 기반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했던 그런 보드들만 이제 사용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오는 580 보드, 뭐 아날로그는 584, 뭐 컴비아는 585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이제 상용품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시중에 나오는 그런 뭐 리모트 카드들을 조합해서 사용하시고 싶으신 대로
편안하게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필드버스 부분도 여기 보시면 기존에는 이런 BD52X라고 하는 이제 보드들을 이제 저희가 사용했었는데 이게 이제 실셔사에 나오는 CIF 카드로 이제 변경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 CIFX 카드가 이제 모델 네임이 되고 여기 그 각각의 통신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모델 네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하실 때 뭐 통신 필드버스 통신 네임만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모델명을 말씀해 주셔도 저희가 이제 제공이 가능하고요. 규격은 이제 PCI와 PCIe 이 두 가지 타입이 있고 그 N지역이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에 PCI 카드가 2개, PCIe 카드가 1개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되는 이제 필드버스 방식이 이제 기존에 제공되던 저희 디바이스 네트워크 버스 이런 것들 다 제공이 되고 파워링크가 하나가 이제 추가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게 되고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라피넷 슬레이브가 지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LS하고 힐셔스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이제 저희가 하이파이브 A 저기 같은 경우는 내부에 이제 내장 디바이스 넷이라고 해가지고 그 525 보드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뭐 좀 이렇게 디바이스 넷을 이제 좀 성능 떨어지지만 사용을 하셨을 건데요. 그런 거하고 동일한 컨셉에서 저희가 이제 내장 이제 산업 추세가 이제 필드버스 버스 방식에서 이제 이더넷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내장 디바이스 넷은 아니고 내장 이더넷 IP를 이제 개발을 하려고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 된다고 하면 나중에 사용 편의성 부분에서도 좀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장성 부분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그 오픈 API를 이제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종 이제 현장에서 요구사항들 들어오는 걸 보면 PC에서 원격으로 로봇을 제어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요청들이 종종 들어옵니다. 그래 되면 이제 지금까지 하이파이브 A까지 이제 솔루션은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솔루션은 HRRPC라고 하는 그 솔루션이 있었고요. 이거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DLL만 사용해서 비주얼 스튜디오의 C++ 활용한 그런 개발 환경에서만 이제 동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이6에서는 이제 다양한 뭐 본인이 익숙한 그런 개발 환경을 가지고 이제 저희 제어기에 접속을 해가지고 뭐 모니터링을 하든 뭐 로봇을 원격으로 제어를 하든 그런 게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UDP만 됐었기 때문에 UDP가 또 장거리에서는 또 신뢰성을 잃기 때문에 좀 장거리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었는데 TCP/IP도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좀 장거리에서도 이런 원격 모니터링 제어가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예제 소스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중요한 그 변경 사항이 이제 개방화 SDK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UR 로봇 예를 들면 UR 로봇 같은 경우에 이제 사용해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냥 데이터만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여기에 보면 UR에서 직접 개발을 해주진 않지만 이런 파트너사들이 어떤 장비를 제어함에 있어 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이걸 UR 제어기에 심어서 URTP에서 이제 세팅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뭐 어떤 뭐 비전 카메라가 됐든 뭐 전동 그리퍼가 됐든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시스템이 됐든 이거를 이제 세팅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이제 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런 그 SDK 방식 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제3자가 서드 파티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서 저희 로봇에 심어 가지고 저희 TP에서 그런 외부 장비들을 이제 조작하거나 아니면 세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체 개발이 가능하십니다. 예. 그래서 개방성이 엄청 좋아졌다라는 게 이제 이 첫 번째 확장성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요. 두 번째 소형화 부분에서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N지역이 같은 경우는 기존 대비 한 50% 정도의 최적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S지역이보다 좀 작아져서 뭐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기존의 제어기 내부에 뭐 좀 많이 달아가지고 사용을 하셨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내부 공간이 좁아져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재검토가 필요하실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유의사항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T 제어기도 이제 기존 대비 한 27% 정도의 최적을 갖고
무게도 상당히 가벼워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솔직히 이제 나중에 고장이 난다고 하면 그냥 통째로 바꾸셔야지 하나하나 부품 교체하고 하는 그런 것 용도의 그런 제어기는 아니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강건화 부분에서는 이제 뭐 전원병도 내성을 강화 설계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세미 F47 규격 만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반도체 장비 쪽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정전에 대해서 얼만큼 내성을 가지느냐에 대한 그런 규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규격에 우리가 만족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뭐 중요한 부분만 하나 말씀드리면 기존까지 이제 하이5 A의 S까지는 제가 그 전원 주파수에 따라 가지고 일부 부품이 좀 달랐습니다. 뭐 전자 접촉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50Hz, 60Hz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가지고 저희가 헤르츠도 따로 구분을 하고 했었었는데 하이6N에서는 이제 그런 거 없이 이제 뭐 전원 무관하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제 작성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제어 모듈형 전원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이제 저희가 HDI 191이라고 해서 이제 별도의 SMPS를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해서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거 없이 상용 SMPS와 상용 버퍼를 사용해서 이제 강건화 시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냉각팬 같은 경우도 뭐 사용하심에 있어 가지고 뭐 느끼실 수는 없었겠지만 이제 뭐 전압하고 주파수에 따라서 성능이 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이 일관적인 그런 성능을 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어기 내부, 그러니까 로봇 전체적인 소비 전력이 아니라 제어기 내부의 보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소비 전력을 이제 고효율 전장품을 사용하고 회로를 최적화함으로 해서 제어기 내부의 소비 전력을 한 50% 정도 절감을 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한 166W 정도 소비되던 게 한 80W 정도로 50% 정도 줄었다. 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성능 부분에서 보면 이제 필드버스 응답성 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캔 기반의 그런 보드 간의 통신 방식에서 이더캣 방식의 이더넷 기반의 그 방식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 가지고 이 각각의 이제 통신들의 이제 스캔 타임이 확연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기존의 CC-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20ms에서 이제 1ms로, 그 다음에 그 이외의 거는 5ms에서 1ms로 줄어들었고, 프로피넷 같은 경우는 그 이중화 마스터 사용할 때 이중화 기능이 하이6부터는 이제 지원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저희가 기존에는 저희가 SRAM이라고 하는 상당히 작은 용량의 그런 이제 메모리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하이6에서는 PC 기반의 이제 SSD 스토리지를 사용을 함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한 14GB 정도의 그런 용량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그런 프로그램 교체도 하실 수 있고 변수도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순간 정정이나 이럴 경우에 이제 데이터가 이제 저장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좀 소실될 위험이 있으니 항상 작업하시면 이제 저장하는 습관을 좀 들여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잡실행 이력과 인터럽 분석이 용이하도록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뭐 따로따로 다 파일마다 따로 봤어야 됐던 그런 파라미터들을 통합해서 필터링해서 조회도 가능하도록 저희가 이제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은 그냥 하이5A 대비해서 하이6가 얼마나 대용량이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비교 표라서 그냥 참고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편의성 부분에서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전에 좀 하셨던 분들은 확연하게 이제 하이6가 하이5A보다 좋다라고 느끼실 거고요. 근데 프로그래밍 하신 경험이 없고 하이5A에 익숙하신 분들은 조금 불편하게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이런 변수들도 제약이 많았었지만 이제 제약 없이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가독성 부분에서도 자동으로 이렇게 들여쓰기를 함으로 해서 좀 가독성 부분도 넓혔고, 그 다음에 시스템 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접근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변수를 만들어서 또 제어기에 버전 업데이트를 해야지만 이제 접근이 가능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자유롭게 이제 오픈 API를 통한 이제 호출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저희가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뭐 서드 파티가 됐든 뭐 다른 분들이 이제 전용의 이제 플러그인 시스템을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우리 제어기에 심어서 타 장비도 제어하는 것들도 다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편의성 부분은. 이거는 이제 워크벤치 그 화면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최종본은 아니긴 하지만 저희 홈페이지에 HR 워크벤치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셔서 뭐 그냥 매뉴얼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런 파일 이제 송수신과 그다음 잡 파일 편집, 그다음에 에러 이력들 보는 그런 모든 기능들이 여기 다 통합적으로 제공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뉴얼도 앞서 말씀드린 하드카피 PDF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경로상에 들어가시게 되면 내비게이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웹 매뉴얼이 제공이 됩니다. 여기서 내가 뭐 조작 매뉴얼 보고 싶으면 조작 매뉴얼 여시면 되고 뭐 기능 매뉴얼 어떤 거 보고 싶으면 그 선택하셔서 보시면 되고 인터넷만 연결이 가능하다고 하면 장소 구애 없이 어디서든 접속해가지고 보실 수 있고요. 네, 저희도 어떤 수정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손쉽게 좀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대입이라서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하이6로 가게 되면서 이제 제어 성능이 개선이 되면서 로봇 정도도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저희 기존에는 이제 제공해 주지 않던 뭐 중력 보상이라든가 뭐 풀 DH 파라미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적용을 해서 기존의 기존의 HS220 기준에서 본다고 하면 ISO 큐브 그 기준에서 티칭점들의 정확도를 이제 확인을 했을 때 거의 오차 없이 기존에 한 6mm, 7mm 차이가 났다고 하면 현재는 한 0.4mm, 5mm 정도 차이가 나는 수준으로까지 저희가 정도 부분을 개선을 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핸들링용으로 쓰는 거에는 이제 적용이 되진 않고요. 별도로 이제 저희한테 요청을 하셔가지고 정밀 캘리브레이션을 수행을 했을 때 그때 이런 중력 보상이라든가 이런 풀 DH 파라미터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가는 거는 저희 아시다시피 저희 눈금자 맞추는 방식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기능들을 적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하고 동일한 정밀도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엔코더 값을 잃었을 때 우리가 엔코더 리셋을 하고 했을 때도 현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눈금자를 일일이 다 맞춰가면서 이제 잡았었는데 저희가 이제 타사하고 동일하게 이제 이런 보정 장치를 저희가 옵션으로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센서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이제 원점을 다 잡아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할 거고요. 예. 우선 하이6 관련해서는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소개는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뭐 나중에 뭐 추가적으로 자료나 아니면 인터넷상으로 뭐 우리 홈페이지에서 뭐 보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 영업이 됐든 뭐 아시는 분들 통화해서든 뭐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